구독과 좋아요, 구독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집에서 밥 먹는다고 구박받던 60대 퇴직 남편이 일주일간 가출하자 집안에 벌어진 일환 영화세요. 오늘은 은퇴 후 집에서 아내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던 한 60대 가장의 씁쓸하면서도 감동적인 반전 사연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퇴직했는데 집에서 밥 세 끼를 먹는다는 이유로 졸지에 삼식이 취급을 받으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남편들, 그리고 하루아침에 온종일 남편과 붙어 지내며 삼시세끼를 차려내야 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아내들. 은퇴 후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는 갈등일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60대 주부 영희 씨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일주일간 집을 나간 뒤 영희 씨가 마주한 현실은 그녀가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제1장, 은퇴한 남편. 구박받는 삼식이가 되다. 영희 씨의 남편은 35년간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다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생 고생한 남편이 안쓰러워 영희 씨도 정성껏 밥상을 차려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매일 소파에 누워 TV만 보며 삼시세끼 꼬박꼬박 밥을 찾는 생활이 1년 가까이 이어지자 영희 씨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외출하고 싶어도 끼니 때가 되면 밥을 차려주러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야 했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편히 갈 수 없었습니다. 반찬 투정이라도 하는 날이면 영희 씨의 입에서는 날선가시가 돋아났습니다. 아휴, 내가 진짜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늙어서까지 삼시세끼 밥순이 노릇을 해야 돼.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집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밥만 축내지 말고 나가서 등산이라도 좀 하든가. 영희 씨의 구박이 시작되면 남편은 멋쩍은 표정으로 입을 다문 채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 버리곤 했습니다. 평생 밖에서 일하느라 집안일은 해본 적이 없는 남편이었기에 주방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고 그것이 영희 씨의 화를 더 돋우었습니다. 제2장, 폭발한 아내, 그리고 남편의 조용한 가출 사건이 터진 것은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동창. 모임에 다녀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현관을 들어선 영희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여보 밥은? 하고 묻는 남편을 보자 순간 이성의 끈이 뚝 끊어졌습니다. 당신은 진짜 밥밖에 몰라? 하루 종일 집구석에 있으면서 밥솥에 밥 한 번을 못 앉혀? 내가 당신 가정부야? 나도 이제 늙어서 뼈마디가 쑤신다고. 당신 밥 차려주다가 내가 먼저 말라 죽겠어. 영희 씨는 악을 쓰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은 굳은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영희 씨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방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 씨가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구불구불한 남편의 글씨로 쓰인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말대로 내가 너무 짐만 되는 것 같네. 혼자 바람 좀 쐬고 올 테니 며칠 푹 쉬어. 밥 챙겨 먹고 가출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흥, 갈 데가 어딨다고. 기껏해야 친구들 만나서 술이나 마시다가 내일이면 기어 들어오겠지. 오히려 영희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밥을 안 차려도 된다는 해방감에 그날 점심은 친구들을 불러 우아하게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제3장, 해방감 뒤에 찾아온 일상의 붕괴. 남편이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영희 씨는 집안에 무언가 이상한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베란다였습니다. 분리수거함은 터질 듯이 넘쳐나 쓰레기들이 바닥에 뒹굴고 있었고 음식물 쓰레기통에서는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지난 1년 동안 영희 씨는 단 한 번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난 남편이 조용히 내다 버렸던 것입니다. 4일째 되던 날 아침동 갈증이 나 냉장고를 열어 물병을 꺼냈는데 물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늘 식탁 위에 구수한 보리차가 채워져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렁각시가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밤 아내가 잠든 사이 보리차를 끓여 식힌 뒤 냉장고에 채워두었던 것입니다. 5일째 또 찌개를 끓이려 도매파를 썰던 영희 씨는 칼이 들지 않아 애를 먹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베란다 구석에 쭈그려 앉아 숫돌에 칼을 갈고 있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려
며칠째 방치된 세탁실에 들어갔을 때 헐거워져 덜덜거리던 세탁기 수평이 예전처럼 비스듬하게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고여놓았던 두꺼운 종이 받침이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제4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집을 지탱하던 사람 남편이 가출한 지 일주일 집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욕실 정우는 수명이 다해 깜빡거렸지만 영희 씨는 정우를 갈아 끼울 줄 몰랐고 베란다의 화초들은 물을 먹지 못해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멍하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밥만 축내는 인격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주방에 서서 반찬을 만들지 않았을 뿐 남편은 영희 씨가 귀찮아하고 힘들어하는 집안의 온갖 굳은 일들을 말없이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쓰레기를 버리고 화초를 가꾸고 고장난 물건을 고치고 칼을 갈고 마실 물을 끓이는 일. 남편은 평생 직장에서 거대한 톱니바퀴로 살아왔듯 은퇴 후에도 집이라는 공간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름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차려주는 밥 3끼만 크게 보였지. 당신이 매일매일 나를 위해 해주던 그 수많은 일들은 왜 당연하다고만 여겼을까? 어떻게 당신한테 밥만 축낸다고 그 모진 소리를 했을까? 영희 씨는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제5장.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도어록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부스스한 얼굴에 수염이 덥룩하게 자란 남편이 낡은 배낭을 메고 들어왔습니다. 영희 씨는 현관으로 달려가 남편의 팔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인제 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남편은 당황하며 영희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 왜 울고 그래? 내가 집만 되는 것 같아서 시골 친구 집에서 농사일 좀 거들고 왔어. 밥은 잘 챙겨 먹었어? 그 와중에도 아내의 끼니를 묻는 남편의 말에 영희 씨는 남편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일부터는 내가 삼시세끼 아니 5끼라도 꿀맛같이 차려줄게. 그러니까 절대 내 곁에서 도망가지 마. 당신 없으니까 집이 다 무너져 내려. 쓰레기도 산더미고 칼도 안 들고 정우도 나가고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겠어. 영희 씨의 고백에 남편의 굳어있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영희 씨는 일주일 만에 가장 정성스러운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남편의 주름진 얼굴이 그날따라 그렇게 든든하고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눈에 보이는 수고로움만 크게 느끼며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을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밥을 차려내는 수고로움이 크듯 망가진 일상을 수리하고 무거운 것을 기꺼이 짊어지는 수고로움 역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은퇴한 남편은 집에서 밥을 축내는 짐이 아니라 여전히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묵묵히 지탱하고 있는 든든한 기둥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하지 않는 다른 방식의 노동을 존중해 줄 때 부부의 황혼은 결코 짐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 혹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보, 오늘도 우리 집을 지켜줘서 고마워 라고 말입니다.